안녕하세요, 리균술래 리균입니다. 오늘은 간 이식 리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퇴원 후, 그리고 퇴원 후의 과정, 그리고 퇴원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제가 자주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았었던 질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원하기까지는 제가 15일 정도, 보름 정도 병원에 머물렀었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낫진 않아도 어느 정도 퇴원해도 된다고 하면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퇴원을 하고 군 병원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이틀 정도 집에 갔다가 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퇴원 후에 군 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 신분이기 때문이죠. 아직 제 병원에 들어가서 군의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병원에서 받았던 CT나 여러 가지 진단서, 증명서들을 군 병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머물고, 이후에 군의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담이냐면 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의가사 제대라는 것을 하게 될지. 물론 저는 2개월 정도밖에 군 생활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까지 해온 군 생활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속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을 제가 이어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제 몸 상태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무리 제가 하고 싶더라도 군대나 그리고 동료 병사들에게나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군의관 선생님이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저는 큰 수술을 했고 몸이 다 나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병사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꼭 하고 싶었거든요. 강력하게 군의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많은 배려로 남은 군 생활을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술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복대라는 것을 항상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생활 하면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상처 부위가 다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대를 항상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약 수술 이후로 한 6개월 가까이는 계속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답답해도 항상 배를 조이고 다녔었습니다. 또한 그 상처 부위가 아무는 흉터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그런 젤리 같은 패드가 있거든요. 잘라서 항상 붙이고 배를 그 위에 꽉 조이고 하고 다녔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처 부위 및 약 복용하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병원 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약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약 한 6개월 가까이 계속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했었고, 아버지의 간 50%, 제 간 50%를 드렸잖아요. 그런 남은 간 50%로 다시 잘 먹고 잘 생활하면서 간이 100%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 기간은 거의 1년 걸렸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기간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렸고요. 왜냐,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회복력도 빨라서 조금 빨리 자란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력이 개복 부위에 약 1년 정도 감각이 없었어요. 그 신경이 다시 되돌아오기까지는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병원을 계속 내원을 해야 돼요.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고, 집은 부산이었기 때문에 계속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내원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자주 올라가죠. 점점점 상황이 나아지면서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병원의 주기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병원 내원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피검사, CT를 찍기 때문에 그 전날에 또 공복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병원 내원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도 말씀을 드리고 병원 내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예고를 해드렸던 병원에 입원한 팁과 자주 질문을 받았었던 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술 직후에 2인실로 입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2인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2만원, 그때 당시에 22만원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비싼 돈이라서, 물론 제가 계속 있으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입원비를 아끼기 위한 팁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선생님, 병원비를 좀 아끼고 싶은데 단실은 자리가 없나요? 저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요? 계속 얘기를 드려야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쪽에 선배정을 해주듯이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점점점 단계를 낮춰서
병원 입원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6명이 들어간 다인실 같은 경우에는 1박에 5만 원이죠. 5만 원입니다. 그러면 2인실은 22만 원, 거의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만 추후에 입원하는 비용, 여러 가지 추후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입원실을 계속 옮겨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먼저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 순번의 대기를 올려서 차례대로 원하는 병실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인실 같은 경우에는 비싼 대신에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개인 냉장고, 뭐 누워있는데 여기 개인 TV가 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지만 하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10일 이상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인실에만 10일을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많이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감염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부분의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빨리 퇴원하고 빨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전의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도 걷는 겁니다. 걷는 게 가장 중요한 재활 운동이자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제가 수술 전에는 약 70kg 정도의 몸무게였는데 수술 이후에는 63kg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운동을 하고 몸이 나아지면서 점점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날에 수술을 받았던 군인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늦게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늦게 몸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아파가지고 침대만 누워있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런 상태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몸이 나아지는 것도 더디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병원에서 걸을 때 워낙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많이 걷지 못할 때는 병원 입원실 앞에 간병동, 복도 정도만 계속 돌기 시작했고 이후에 몸이 훨씬 많이 호전이 됐을 때는 어머니랑 같이 병원 1층부터 구석구석을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병원이 워낙 커서 다니는 것도 쇼핑몰처럼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질문을 받았던 질문 중에 첫 번째, 가족이라면 간이식이 모두 가능한가? No. 아닙니다. 같은 병실에 있었던 딸분이 아버지한테 간 이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지고 있던 간이 작고 두께도 얇아서 간을 떼어내더라도 남은 간으로 자신이 살 수 있다, 안전하다 라는 게 불가하다는 소견이 나와서 간 이식 자체가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간 이식을 하면 다시 몸이 건강해지는가? 정답은 NO.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술 자체는 다시 건강해지기 위한 도구, 수단일 뿐이지 건강해진다는 확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실례로 같은 날 수술 받은 그 군인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수술을 받으셨지만 간을 연결한 혈관이 다시 풀려버려서 재수술을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수술 이후에 재활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먹으라는 약 열심히 먹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몸 상태로 돌아가거나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했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술 계속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술 이후에 건강 관리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수술 이후에는 열심히 운동하시고 시골 가서 재활도 하셨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는 몸이 다 회복이 돼서 병원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지만 아버지는 평생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 길면 4, 5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약을 타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CT를 찍고 피검사하고 간 상태 괜찮은지 그런 걸 계속 평생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간 이식, 제 간을 떼어내면 남은 간 50%로 계속 평생 사는가?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은 잘라도
계속 자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하다면, 잘 먹고 잘 생활을 한다면 간은 100% 다시 자랍니다. 뭐 힘들진 않았냐, 무섭진 않았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남자라서 뭐 상처가 있어도 뭐 남자들은 뭐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분들이 이 수술을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몸에 굉장히 큰 복부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상처가 커서 뭐 수영을 한다던가 그런 탈의를 해야 될 때는 저는 항상 래시가드나 뭐 타이즈 같은 걸 입고 항상 수영을 즐기거든요. 자, 여기까지 질문은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24시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항상 마음 졸이시고 저를 옆에서 아프다고 짜증내는 저 옆에서 밀착 간호를 해주시고 수술 허락해 주셨던 어머니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어머니를 도와서 간호를 도와주셨던 이모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휴가를 일부러 내서 그 당시에 병문안을 와준 제 사촌 규영이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같은 부대에 있었던 친구인데 준혜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군인이란 심부름으로는 휴가를 나오면 집에 가기 바쁜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미루고 집에 가기 전에 일부러 병원에 와서 병문안을 와준 준혜한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혜야 고맙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카 수술한다고 한가름에 멀리서 와주신 저희 이모부들, 항상 든든한 이모부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나오면 몸이 너무 아프고 정말 만사가 다 싫기 때문에 병문안 오는 사람들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시는지 저희 외삼촌께서는 그냥 일부러 병원에도 오셨지만 병실에는 오지 않으시고 그냥 1층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수술 고생했다고 그렇게 병원비를 내주고 가신 삼촌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걱정해준 저희 군대 동기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최전선에 계신 이제 병원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정말 매일매일 친절하게 매일 먹는 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환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간병동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간 이식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저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면 저와 같은 환경에 놓이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뭔가 사전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수술을 진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가장 공감이 많이 되고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인데, 이식 수술의 결정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식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리균술래 리균이었습니다.